올해 눈여겨볼 포인트는 저는 이 뉴스와는 다르게 두 번째 지역 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쿨TV의 유니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어요. 최근 부동산 뉴스와 시향을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9월 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뉴스가 아무래도 음마아파트 46년 만에 재건축 진행 확정이죠. 뉴스 보셨어요? 네, 봤어요. 최고 49층 정비 계획안 통과됐고요. 지금 플랜카드 아파트에 걸리고 경축 난리 났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1년 새 10억. 그런데 뭐 음마아파트만 올랐나요? 재건축? 다른 아파트들도 강남 쪽은 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원래 14층 4,400가구였는데 49층 5,800가구 정도 되는데 임대아파트 뭐 많이 추가되고요. 원래 35층 이게 층고 제한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었는데 49층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주변의 재건축 아파트들도 우리 15층인데 쟤네가 49층이 됐어? 그러면은 쟤네 14층에서 49층이면 우리도 49층 되면 와 이거 일반 분양분 되게 많아서 수익이 많겠는데? 그러면서 다른 주변 재건축 아파트들 조합들도 굉장한 자극을 받겠죠. 바로 앞에 있는 우선미가 우선 자극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 옆에 뭐 쌍용도 있고 되게 많은데요. 원래 아이유 디너쇼 조합 설립 80년 만에 되지 않겠냐. 100년 후 강남구 모습에서도 이제 음마아파트는 계속 남아있을 거다. 주변 재건축 다 돼도. 왜냐면 강남에서도 가장 유명한 재건축 단지고 정부에서도 계속 주시하는 단지 잠실 쪽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와 항상 뉴스에 오르내리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규제가 요즘 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이 되겠냐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이번에 서울시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행이 이렇게 되니까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음마아파트를 가보면 복도식인데 복도 난간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 허리 정도? 그래서 난 너무 무섭더라고. 복도에 떨어질 것 조금 같은 이렇게 느낌. 높거든요. 제가 이렇게 90년대 아파트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복도가 난간 좀 높아요. 근데 겨울철에 이제 눈이 오고 그게 녹았다가 얼고 그러면은 빙판길이어서 해서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면 막 난 떨어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난간 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복도 이렇게 집 보러 갔을 때 이렇게 난간에서 제일 옆에 벽에 붙어서 이렇게 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약간 너무 70년대 지었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갖고 옛날 스타일로 지어갖고 그리고 복도에서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계단이 두 계단이 있어요. 네? 왜요? 예를 들면 유모차로 보통 90년대 아파트들만 하더라도 현관문 열고 방화문이죠? 현관문 넣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안 돼. 이게 층이 있어. 그래서 옛날 아파트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불편한 부분들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녹물 나온다, 지하주차장 없어서 주차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다행히 이번에 재건축이 가결이 돼서 36년 만에 49층으로 대단지를 만들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46년 만인가요? 46년 네. 만에. 왜냐면 이게 79년도에 준공됐거든요. 와.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래서 35층 규제에 막혀서 진행이 안 된다 어쩐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진행이 다행히 되는데 우와. 조감도 보면은 멋있지 않아요? 완전 멋있는데요? 그죠? 미래지향적인. 아까 그 100년 뒤의 모습에 나오는 미래 아파트들. 그리고 여기가 학군지잖아요. 학군지 한복판이에요. 학원가 제일 많은 데 있는 가장 큰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도 되게 많고 여기 그리고 음마아파트는 상가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 지하 상가가 뭐 재래시장처럼 거기 없는 게 없어요. 막 그 이바지 음식도 많이 팔고 뭐 거기 칼국수 맛있잖아요. 돈가스도 맛있는 집 있고. 그래서 여기 임장을 가면 항상 음마아파트 지하 상가 가서 먹는데 이번에 상가도 같이 이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상가가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이러면은 또 잠실 장미 아파트처럼 워낙 장사가 잘 되는 상가는 고사? 아파트하고는 이제 또 따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니요, 왜 갑자기 없어지면 이제 주변 사람들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 동네 여기서 장을 봤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거기다가 주변이 학원가다 보니까 주변에 도서관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도서관을 짓겠다.
뭐 이렇게 공공성을 내세우고 임대 아파트도 좀 많이 짓고 그러면서 협의가 잘 됐나 봐요. 아파트 시세 한번 볼게요. 최근에 요쪽은 30평 36억까지 거래됐어요. 그냥 수직으로 상승했죠. 우와. 34평 42억까지 거래됐어요. 한 번 거래될 때마다 몇 억씩. 와. 지금 잠실이 지금 3개월 사이에 2억이 올랐는데 꼬마 아파트가 아파트 최근에 21년도에 고점 찍었을 때가 30평형이 26억에서 18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2년도에 제가 복귀할 때 여기 임장을 갔었거든요. 18억대 19억대 물건들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금리 폭등하고. 그래서 26억까지 가던 게 8억이 떨어졌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2배 올랐어요. 36억으로 됐으면 정확하게 2배 올랐죠. 지금 22년도서부터 23, 24, 25 3년 만에 2배가 올랐어요. 근데 26억서부터 계산하면 10억 오른 거예요. 그러면 4년 만에 10억 올랐는데 저점부터 계산을 하면 이게 뭐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저점부터 계산하면 2배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유동성이 코로나 이후에 최근까지도 지금 소비 쿠폰 2차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시중에 돈이 2배가 풀렸다. 뭐 아파트만 2배 올랐나요? 물가도 2배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또 어떤 뉴스가 이번에 눈에 들어오냐면요. 손흥민, 축구 잘하는 손흥민이 트리마제를, 성수동에 있는 트리마제를 조식 주는 아파트로 유명한 그죠? 서울숲 옆에 있는 트리마제를 55억에 팔았다. 시세 차익만 30억이 넘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8년 만에. 와. 8년 만에. 근데 2017년도에 분양을 받았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7년도에 24억 4천에 매입을 한 트리마제를 요번에 55억에 매도를 했는데요. 실거주 2년 했을라나? 거주 요건 채웠을라나? 영국에서 저기 그죠? 유럽에서 축구하느라고 거주 2년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렇네. 그죠? 세금 많이 내겠는데. 어쨌든 8년 만에 30억 넘는 시세 차익을 냈지만 세금 반 정도 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시세 차익은 한 15억 정도,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냥 내피셜입니다. 그래도 부러운데요. 8년 만에. 그래도 부러워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매수할 때 이렇게 보면은 대출을 원금을 한 16억 정도로 산 거 보니까 한 8억 정도를 들여서 매수를 했던 거예요. 8억 투자하고 한 15억 벌었으니까 8년 만에 거주를 안 했어도 한 2배 정도 번 거죠. 그러면은 뭐 괜찮은 장사죠. 투자 잘 하시네요. 재테크의 신이다. 재테크도 공격적으로 하는데 역시 공격수. 한 방이 있는데 공격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뉴스에는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9월 달에 나온 뉴스예요. 200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LH가 땅 장사하지 말아라. 임대만 지금 지어라. 그럼 임대 아파트 하나 짓는데 건축비만 1억씩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택지 개발해 갖고 땅 팔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택지 수입은 없고 그럼 이 부채는 앞으로 5년간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뉴스에 요즘 잘 안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정권 끝날 무렵에는 지금보다 최소 한 6, 70억 정도 빚이 많아지지 않을까. 제 예상에는 300조도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땅 장사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수입은 없고 지출만 이제 앞으로는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LH가 빚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한테도 영향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또 빚이 그냥 공짜는 없죠. 이걸 다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억씩 내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다 국민들 세금이니까. 그래서 공공 택지를 매각하지 말고 직접 개발과 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이 운영이 쉽지가 않은데 이런 거를 하라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주니 뭐 LH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국민들 세금이 많이 들어가든 말든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정책 방향상 빚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만 영업 손실이 지금 4,7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다가 더 많은 사업을 하라고 하니 돈도 안 되고 오히려 돈이 많이 나가는 지출성 사업을 하라고 하니 LH 입장에서는 답답하겠네요. 그리고 청약 통장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죠? 청약 통장을 서울에서만 220만 명이 해지를 했대요. 엄청 많이 해제했네요. 그죠? 그거 몇 분 되지도 않는데 해지해서 뭐에 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정부에서 소비 쿠폰 발행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 서울에서만 800만 명이었던 게 지금 5년 만에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590만 명으로 줄어들어서 200만 명, 220만 명이 서울에서만
청약 통장을 해지했답니다. 그래서 왜 해지했나 봤더니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5년 동안 청약 통장을 해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서울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어차피 저거 내가 돈이 없어서 청약으로 당첨돼도 못 들어간다라는 실망 해지.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청약통장 안 되는데 그냥 현금으로 만들자. 돼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그건 그렇긴 해. 7억이었던 게 5년 만에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6억 9천, 17억으로 늘었으니까 이건 무슨 10억이 늘었죠? 4년 만에. 4년 만에요. 5년도 아니고 4년 만에. 근데 전국적으로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4억, 5억대에서 지금 7억, 8억대니까 조금 늘었고 지방은 4억에서 6억으로 됐으니까 한 2억 정도 50% 올랐는데 서울만 지금 2배가 넘게 올라 버리니까 실망 매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금매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요거는 실망 해지.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시황 한번 볼까요? 시황 1월부터 9월까지 2025년도 올해 집값이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서울에서. 송파예요. 네, 성파 정답입니다. 2등은 강남. 강남. 3등은 서초. 뭐 이게 예상된 결과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송파가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요 뉴스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게 뉴스에서는 이제 서초, 강남, 송파가 제일 많이 올랐다 올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올 초만 하더라도 강남 상부는 올해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난 21년도 이후 폭락장 22년도서부터 지금 3년째 달리고 있어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계속 꾸준히 3년을 달렸고 올해 눈여겨볼 포인트는 저는 이 뉴스와는 다르게 두 번째 지역 마용성이라고 봅니다. 마용성 올해 상승률 보세요. 7% 8%대예요. 그죠? 네. 8% 근처까지 왔어요 지금. 마포는 그리고 용산하고 용산 7%대, 양천, 목동 쪽 7%대 그리고 강동 6%대 올해 상승률. 이러면은 강남하고 많이 차이 안 나요. 영등포하고 동작까지 강남하고 붙어있는 동작구까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 강북 쪽으로 가버리면 종로, 서대문, 중구, 강서 그리고 여기 노도강 쪽을 보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올 한 해의 상승률이 1%도 안 됩니다. 0.89 막 이러잖아요. 강북 쪽은 지금 이렇게 해서 강북 쪽은 요 밑에 이렇게 있는 거 보이세요? 계단 식으로? 그럼 이 강남 쪽, 여기 마용성 쪽, 한강벨트 쪽 이쪽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노도강, 강북 쪽은 이렇게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양극화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용성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에 이제 비강남권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 뉴스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대로 갈까요? 강남 상부도는 계속 갈 거예요. 마용성 계속 가죠? 그럼 이제 비강남권에서 이제 강북 쪽 있잖아요. 여기. 이쪽도 이제 전방위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은 이제까지는 강남 상구만 아유 저기 쟤네들 맨날 저렇게 올라. 뭐 뻔해.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봤는데 이제 전세가 해당 매물이 없습니다. 제로단지들 뜨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노도강 쪽도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예상해 봅니다.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 3주째 1% 아래대로 떨어졌지만 상승은 하는 거예요. 0.08%라도 상승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 이제 매매가 상승률하고 전세가 상승률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 상승률이 3주째 1%대로 그러니까는 6.27 대책 이후 7월, 8월, 9월 초니까 2달 반 정도 지났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지금 가격 변동률이 6월 막바지 6.27 대책 나오기 직전에 폭등장에서 쭉 하락했다. 그래서 아직 회복은 못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 한번 들어가 볼까요? 9월 초 뉴스 시황 3주 요약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 상승은 지속되고 있고 비강남권은 약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강남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진 않았어요. 계속 상승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은 급감했죠. 80% 이상. 근데 전고점은 계속 돌파해요. 그리고 이제 비강남권, 마용성, 호암, 에 있는 동작까지도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얘기고요. 약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강남 3구만 달리고 있었지 마용성이나 이런 데는 거의 그 매수 소식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거의 강남의 70% 정도는 근접해 있다. 그러면 그게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이제
강북으로 온기가 번지겠죠. 특히나 6억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2억 언더라든가 15억 언더 물건들 강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들까지 이제 전방위적으로 전세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수요자는 정부 공급 대책 발표를 주목해라. 이번 주에 부동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공급 발표가 언제 되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언제 공급에 대해서 재가를 내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기재부에서 발표를 하지? 계속 이제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요 방송이 나오기 전에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공급 대책에 따라서 자기 스탠스를 정하겠다. 매수를 할지 2년 더 전세로 기다릴지 이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주목해야겠죠. 세 번째, 해당되는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전세는 서울, 경기, 수도권 전 지역에서 해당되는 매물이 없습니다. 전 평형에 아파트가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에 전세가 전멸인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월세가는 폭등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월세 저거로 들어갈까? 아니야.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자. 그래서 12억 언더에서는 6억 대출이 되니까 자기 자금 6억하고 매수를 하려는 수요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게 2025년도 9월 첫째 주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황입니다. 부동산 시황을 이렇게 뉴스랑 함께 말씀 주시니까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종 이렇게 시즌별로 뉴스 주요 핵심 내용들과 그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지금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 번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부동산 뉴스 시향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무래도 구독자분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내용만 정리해서 이렇게 네.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뒤숭숭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지, 한다면 어디로 해야 될지, 그리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소쿠님께서 이번에 유료급 상담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짠가요? 네, 무료로 해드립니다. 와, 그러면 아래 이메일로 양식에 맞춰 보내주시면 저희 작가팀이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선정을 통해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많이 신청해주세요.